자,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타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시도를 했지만 엇갈린 지표와 엇갈린 실적으로 인해서 방향성 탐색에 나서기도 했고요. 3대 지수는 결국 엇갈린 채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06%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0.3%, 0.6%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의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하락세에 따라서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는 상승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후에 지표가 쏟아졌는데요. 이 지표 결과들은 상당히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7월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10년 내 최고치까지 오른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 앞두고서 이날 발표됐었던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하회한 18만 5천 건 기록했습니다. 20만 건도 하회하면서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더 뚜렷해진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수가 지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인데요. 이날 연준 인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제롬 파웰 인사는 오히려 9월 인상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시장의 안도감을 형성시키는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수는 장 후반 들어서 상당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영향권에 들었던 건 바로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결과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장 후반 들어 약포합권 전환하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17,540포인트 선 종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등락이 뚜렷했는데요. 이 기술과 소비재 업종은 상승에 나섰습니다. 특히 애플이 이날 장에선 반등에 나서면서 기술주를 일제히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유가가 다시금 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는 추가적으로 밀렸다는 점 지수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내놓으면서 2100선을 하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권은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3% 오른 2099포인트 선 종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그동안 애플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증발됐다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이날 추가적인 하락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진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도체 기술주 그리고 태양광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권으로 이끌었습니다. 5,139포인트 선 나스닥 종가입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엇갈린 채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역시나 어떤 한 방향성을 찾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입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표가 계속해서 엇갈린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봅니다.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뉴욕 증시 뚜렷한 방향성 찾지 못했던 가운데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로카트 총재가 9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제롬 파웰 연준 이사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Fed's Powell, nothing decided on raising rates in Sept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 파웰 이사는 CN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1분기 GDP가 상향 조정되면서 상반기 경제 성장은 예상보다 강했고 고용시장은 견고한 회복을 하고 있다라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파웰 이사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실업률이 5.3%가 나타내주는 것보다 경제 상황은 이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의견인데요. 또한 파웰 이사는 금리 인상 시기는 지표 의존적일 것이라며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첫 금리 인상 시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금리가 올라가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론 마틴 바클레이즈 전략가는 파웰 이사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발언에 연준 의장의 뜻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첫 금리 인상 시기로 9월과 12월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9월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기에 대한 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경제 지표도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 오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지표를 앞두고 발표된 민간 고용 지표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USA Today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ADP, Businesses added 185,000 jobs in July.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ADP는 7월 미국 비농업 부분 고용이 18만 5천 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 전달 수치와 또 전문가 예상치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증가 건수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부진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세부 항목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기업별로 대기업이 6만 4천 건 늘어났고요. 중소기업 채용이 6만 2천 건, 또 소기업의 채용은 5만 9천 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요. 이 서비스업계 고용이 17만 8천 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증가를 이끈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건설업 고용과 공장 고용은 각각 1만 5천 건, 또 2천 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올해 초반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라고 평가했고요. 또한 에너지 업계에서 해고가 늘어났고 제조업에서도 증가세가 둔화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관심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3천 건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ADP 지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지만 이날 다우지수 내에서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는 상승의 이름을 올린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락했던 종목들 먼저 살펴본다면 실적이 부진했던 월트 디즈니를 포함해서 이 유가 관련주인 쉐보론 텍사코 그리고 트래블러스와 비자 등이 하락에 이름을 올렸고요. 반면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또 소매 판매 섹터 흐름 좋았습니다. 월마트와 나이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엑손모빌이 보합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특징주에서 또 월트 디즈니에 대한 실적 발표해드렸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어제 하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정규장에서는 무려 9% 넘는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아래쪽으로 이끈 원인이 되겠고요. 이어서 유가가 반락하면서 쉐보론 텍사코가 1% 넘게 밀렸고요. 엑손모빌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지수의 하단을 유지했던 건 바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었습니다. 이날 증권사 VETR이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153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무려 26% 이상의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월마트가 2% 넘게 올랐고요. 소매 판매 섹터인 나이키,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맥도날드 모두 올랐습니다.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 유입되면서 0.7% 상승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입니다. 이날 에너지 섹터가 추가적으로 밀린 점이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을 비롯해서 기술주들, 반도체 종목들 반등에 나서면서 1%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고요. 소매 판매 섹터, 금융주 함께 올랐습니다. 특징주 이어서 확인합니다. 간밤에 태양광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종목들을 바로 이끈 거는요, 퍼스트솔라였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월트 디즈니와 마찬가지로 실적을 내놨습니다. 성적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을 웃돈 결과였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9%의 급등, 이날 정규장에서는 16.6%의 급등 현상을 보였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터스 오늘 장 마감 후에 간밤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규장에서는 1.45%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주당 순손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간 전기차 판매 대수에 대한 전망을 낮춰잡게 되면서 투자심이 상당히 얼어붙은 모습이고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7%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낙폭 줄이면서 4%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 종목들 조금 더 외신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기업 살펴볼 텐데요. 바로 지난 6월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기업 웨어러블 헬스기기 업체 핏비트입니다. 이날 핏비트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itbit shares plunged 10% despite strong first report.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핏비트는 이 장 마감 후 공개한 실적에서 순이익이 21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9센트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고요. 매출 역시 살펴보시면 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3억 1,900만 달러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판매도 양호했는데요. 이 지난 2분기 핏비트는 450만 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2만 대나 판매가 증가한 것인데요. 특히 이 해외 시장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인기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또한 핏비트의 매출 총이익은 47%로 기록됐는데요. 핏비트는 다음 분기 매출을 3억 3,500만 달러에서 3억 6,500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제임스 박 핏비트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우리의 8년 역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번 실적은 지난 6월 핏비트가 증시에 상장된 이후 첫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증시 상장을 마친 후 핏비트의 주가는 지금까지 70%가량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핏비트의 주가는 1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는 이유를 뚜렷이 알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은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전기차 업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역시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지만 이 실적 전망을 다소 하향 조정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 역시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Tesla beats on top and bottom but lowers guidance.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분기 48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테슬라가 60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 역시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11억 8천만 달러보다 양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 올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5만 5천 대 이상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5만 대에서 5만 5천 대로 이 자동차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측은 이 3분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모델 X가 성공에 대해서 낙관적이라면서도 제작과 배송이 4분기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모델 X가 정해진 스케줄 안에 배송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모델 X는 3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에 모델 X가 433대 팔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BC는 테슬라의 주가의 전망이 장기적 전망이 밝다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테슬라에 대해 매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마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가, 환율 그리고 상품 채권 시장 저희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제 앵커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닝 호조의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었고요. 그리스 증시는 은행주 하락에 따라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5%, 프랑스 까끗 탄력 좋았는데요. 1.6%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주 원유 재고가 감소했음에도 예상 밖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 지속됐습니다. 배럴당 1.3% 반락하면서 45달러 선에서 맴돌고 있고요. 금값 역시 하락하면서 1,085달러 60센트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반등에 나서면서 부실당 3달러 83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기술주 반등에 나서면서 반도체 지수가 이날 1% 넘는 상승을 보였었고요. BDI 발틱 운임지수 랠리 지속되면서 2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달러 매수세에 대한 베팅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8원 10전 오르면서 1173원 60전 기록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97.8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른 2.27% 수익률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저희가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모두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여러분 상당히 무덥습니다. 어제보다 서울 기온 3도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거기에다가 좀 습도도 더욱더 높아서 오늘 열대의 현상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